정년이 60세에서 64세로 늘어난다면 여러분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100세TV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정말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마음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하지만 월급 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연금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건 단순히 현대차 노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든 은퇴하셨든 나도 은퇴 이후 생활이 불안하다는 마음은 누구나 같지요. 현대차에서 7년 만에 파업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노조 안에서도 세대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0세 은퇴 이후에도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생활비, 의료비, 연금, 정말 넉넉하다고 느끼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입니다.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아요. OECD 평균이 13.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퇴한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63세인데 2033년에는 65세가 됩니다. 그러면 정년 60세와 연금 수령 65세 사이에 5년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조금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요구한 것도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4세로 늘려달라는 것이었어요. 현대차 노조는 이번 임금단체 협상에서 크게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기본급 14만 1천 원 인상. 호봉 승급분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본급만 14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둘째, 작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현대차가 작년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11조 원이니까. 셋째,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주 4.5일제 도입. 주 5일 근무에서 반나절을 줄여달라는 거였어요. 사측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본급은 8만 원 정도만 인상 가능하다고 했고 나머지 요구사항들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회사 경쟁력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총 16시간의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 손실만 4천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되고 있어요. 7년 만의 파업이었는데 이번엔 정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잠깐, 정년이라는 게 시니어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젊은 분들에게는 언젠가 올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코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정년은 단순한 나이 제한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4년 더 일할 수 있다는 건 월 200만 원 기준으로 1억 원 가까운 소득을 더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가족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녀 결혼, 손주 양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인정입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한 현대차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과급 얼마 더 받는 것보다 정년 연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시니어 세대의 진짜 마음 아닐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존재감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노조 내부에서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조합 집행부는 정년 연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조합원들은 성과급과 주 4.5일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40대 후반, 50대 조합원들에게는 정년이 코앞의 현실입니다. 10년 후, 길어야 15년 후면 닥칠 문제예요. 하지만 20대, 30대 조합원들에게는 30년, 4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파업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현대차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합니다. 파업한 시간만큼 월급을 깎는 거예요. 젊은 조합원일수록 이런 부담을 더 크게 느낍니다. 집 대출도 있고 아이 교육비도 있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년 연장을 위해 월급을 깎아가며 파업해야 하나? 라는 불만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수치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 수가 2022년 42,296명에서 2024년 39,662명으로 2년 새 이 600명이나 줄었어요. 노조 가입률도 93.9%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노조 탈퇴가 늘고 있다고 해요. 기아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2만 8천여 명에서 2024년 2만 6천여 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바로 세대 갈등의 현실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노조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은 왜 정년 연장을 반대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년을 60세에서 64세로 4년 늘린다는 건 단순 계산으로도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현대차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5만 명의 직원이 4년씩 더 일한다면 20조 원이 넘는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신규 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오래 남아있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조직의 활력입니다. 나이 많은 직원들이 계속 일하면 회사 전체적으로 혁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안정과 존엄이 달린 문제입니다. 30년, 40년을 회사에 바쳐온 사람들에게 60세가 되면 나가라고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더구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 81세, 여자 87세가 평균 수명인데 60세에 은퇴하면 20년 넘게 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기업은 숫자를 보고 우리는 삶을 본다는 이 간극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고민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먼저 독일을 보죠. 독일은 현재 정년이 66세인데 2029년까지 67세로 늘릴 계획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독일이 정년을 늘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력 부족 때문이에요. 일본은 더 적극적입니다. 2021년부터 정년을 70세까지 늘렸어요.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기업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영국은 아예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정년제 자체를 폐지했어요.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거든요. 프랑스는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 64세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스웨덴은 조금 다릅니다. 62세부터 68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개인과 회사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렇게 보면 세계적으로는 정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60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인력 부족이 심각한 나라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청년 실업률이 높은 나라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정년 연장이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차는 연매출 160조 원의 대기업이에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죠? 하지만 모든 기업이 현대차 같은 건 아니거든요. 중소기업들이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직원 10명, 20명짜리 작은 회사에서 60대 직원들을 4년 더 고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히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요. 고령 근로자의 체력적 한계도 고려해야 하고 안전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60대 직원이 위험한 기계를 다룬다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문제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입니다. 기존 직원들이 오래 일하면 새로운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노조와 사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년 연장은 한 세대의 삶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회와도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고령화 사회에서 이 문제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은퇴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 일한다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 민폐는 아닐까? 그런 마음 당연히 드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30년, 40년간 쌓아온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70세까지 일하는 시니어들이 제조업의 핵심 기술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67세까지 일하는 고령 근로자들이 회사의 보물 같은 존재라고 해요. 정년 연장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존엄을 인정해달라는 정당한 목소리예요. 현대차 조합원이 말한 것처럼 성과급보다 정년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마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구거든요. 물론 젊은 세대의 어려움도 이해해야 해요. 하지만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시니어가 더 오래 일한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기회가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 많은 시니어와 에너지 넘치는 젊은이들이 함께 일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세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것, 이건 사회에 대한 기여의지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년을 64세까지 늘리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젊은 세대를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모두 소중한 의견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꿔갑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년 연장 대신 계속 고용제는 어떨까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